더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가해 기업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 기자를 향해 미소와 함께 던진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자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데도 무시하고 국민 60%가 반대해도 묵살했던 국내에서와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며칠 전에도 국민을 향해 한풀이라도 하듯 일방적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WTO 제소철에 지소미아 정상화와 같은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의 공개 불가 입장만 보탰습니다. 어제 보도된 2023 주변국 외교관계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외교 문제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고작 13.8%에 불과합니다. 지난 정부 때인 2018년 51.3%였던 것이 윤석열 정부 첫 해 26.9%, 올해 13.8%로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국민 여론과 국회 다수 의견을 방패로 삼아서라도 하루빨리 출구 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한덕수 총리의 성공적 회담, 양국관계 새 지평 같은 자화자찬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참사를 빚어도 국무위원들은 오히려 잘못을 감싸돌고 집권 여당은 죽창과 타령으로 야당 탓에만 몰두하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엔 공식 항의도 못하며 언론 탓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동의하는 모든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3건 분립마저 유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하여 대1 구력외교 과정에서 불거진 우리 국익과 국민의 생명권, 안정권, 경제권까지 위협한 진상들 하나하나 규명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의 치에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이는 소송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뿐만 아니라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까지 9명 전원이 축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법치를 외치면서 사실상은 법치주의를 형행해온 윤석열 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지 말길 바랍니다.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 준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이른바 한국형 FBI라 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